네, 안녕하십니까. 강남대학교 공공인지학과에 재직 중인 최유진 교수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R을 활용한 계량 분석 강의 노트 10장에 있는 회귀 분석 중에 특별히 단순 회귀 분석을 R에서 시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귀 분석은 계량 분석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뭐 꼭 그런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계량 분석의 어떤 분석 방법의 우열을 따질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약간 우리의 인식이 석사 논문 정도 쓰려면 그래도 회귀 분석 정도는 해야지 뭐 이런 인식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만큼 중요하고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고 하지만 이 정도 하면 그래도 됐다라고 하는 게 회귀 분석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제가 구상하고 있는 책의 어떤 그 책은 다중회귀 분석까지 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또 이제 기회가 있으면 또 다른 책에서 회귀 분석의 어떤 다양한 버전을 우리가 또 같이 연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를테면 우리 포화송 리그레션이라든가 아니면 어, 그 종속 변수가 1과 0 이렇게 더미 변수로 나타낼 수 있는 그래서 뭐 한지 안 한지 이런 어떤 했는지 안 했는지 이렇게 정책 의사결정의 이분법적인 의사결정을 회귀 분석으로 구현할 수 있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어, 종속 변수가 굉장히 많은 카테고리로 나누어져서 뭐 레퍼런스 카테고리라고 하는 것을 지정한 다음에 비교해가는 멀타이노미얼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든지 이런 것들 등등등등 다양한 굉장히 다양한 그 이제 변형 버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앞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단순회귀 분석을 중심으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단순회귀 분석에는 기본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간에는 통계학을 배우는 시간은 아니고 저도 뭐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먼저 선형성 가정이 있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는 선형이어야 되고 그런 선형성 가정이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정규성 가정이 있죠. 네, 정규 분포를 따라야 되고 잔차 역시 정규성 가정에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차항은 모든 독립변수 값에 대하여 동일한 분산을 가져야 된다는 등분산성 가정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종속변수 값은 각 표본의 종속변수는 서로 독립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상관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독립성 가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영상에서 하게 될 다중회귀 분석에서는 다중회귀 분석은 이제 그 독립 변수가 두 개 이상이잖아요. 그럼 이 독립 변수 간에 상관성 없거나 사실 없을 수는 없어요. 특히 사회과학에서는 최대한 작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다중회귀 분석이다. 그 다중공선성 이다. 그 이제 상관성이 다중공선성이라 하는데 그게 좀 작아야 된다라고 하는 가정도 우리가 지켜줘야 됩니다. 근데 사실상 좀 이게 좀 애매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과학에서 연구를 하다 보면 이 가정들을 충족시키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모유형을 변형하거나 뭐 아웃라이어를 뺀다던가 분산 조건에 어긋나는 것들을 좀 어떻게 한다든가 변수를 뺀다든가 이런 식의 노력들을 우리가 좀 기울여주게 되는 거죠. 네, 단순회귀 모형은 기본적으로 추정 굉장히 간단하죠. 뭐 y는 많이 들어보셨죠? 베타 0, 베타 0은 상수값 플러스 베타 1 x1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러니까 x라고 하는 변수가 있을 때 독립 변수가 있을 때 거기서 베타가 붙게 된 베타가 회귀계수죠. 회귀계수는 우리가 SPSS에 일반적으로 하게 되면 표준화된 회귀계수와 비표준화된 회귀계수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좀 표준화를 시켜야 서로 변수 간의 값들을 우리가 비교를 좀 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오차항이 있습니다. 잔차가 있죠. 네, 이 오차항은 어떤 우리가 좀 추상적인 회기선을 그려봤을 때 회기선과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오차들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죠. 오차가 발생 안 하면 완벽히 예측을 하는 거니까 뭐 자연과학이 됐던 사회과학이 특히 사회과학에서는 그런 경우 거의 없죠. 네,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회기 분석의 검정 통계량은 t 값이죠. 그래서 t가 높을수록 귀무가설이 기각되고요. 연구자가 설정한 대립가설이 지지받게 될 확률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t 값을 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의 확률을 확인하면 회귀 결과를 대충 읽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귀무가설은 회귀 계수가 0이다.
그다음에 귀무가설이 아닌 것은 회귀계수가 0이 아니다. 아까 대립가설은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또 상수항이 있는 거니까 상수항은 이제 뭐 그 상수항의 유의성도 좀 따져보면 재미있는데요. 상수항이 플러스면 x축 위에서 절편을 자르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상수항이 마이너스면 x축 아래에서 y축을 자르게 되는 그런 절편으로 이제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통계량을 검출해 보면 f 값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f 값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회귀계수는 0이다라는 귀무가설을 검정해요. 그래서 f 값이 유의해야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형 적합도를 인정받는 거거든요. f 값이 유의하지 않으면 이 모형이 포함된 변수들, 특히 이제 회귀계수의 값들이 과연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적합성을 검증할 수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혹 연구를 보게 되면 f 값이 이제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좀 종종 있는데 f 값은 거의 제가 볼 때는 R 스퀘어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R 스퀘어 같은 경우 뭐가 더 중요하냐 참 따지는 것도 좀 그렇지만 R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결정계수죠. 결정계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연구마다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시 연구를 한다, 지방자치단체 연구를 한다. 그 연구의 값들이 뭐 그러니까 이를테면 표준화된 값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인구수로 나눠졌거나 이런 값들이 아니라 그냥 절대값이다. 그러면 인구를 넣으면 독립변수로 종속변수는 거의 한 60-70%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많아지면 웬만하면 종속변수 웬만한 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시 연구를 하면 웬만하면 신경을 좀 잘 쓰고 그러면 R스퀘어가 60-70% 이상은 쉽게 넘어가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에서 집값 추정을 하더라도 위치 변수와 로케이션 변수와 그 다음에 헤더닝 모델링을 할 때에 어떤 그 이제 집 안의 내부 뭐 방이 몇 개냐, 층이 몇 층이냐, 그 다음에 몇 평이냐 이런 변수들을 넣게 되면 웬만하면 60-70%는 나옵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은 워낙에 이제 다양한 변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높은 R스퀘어가 잘 나오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연구에 따라 좀 R스퀘어는 다르거든요. R스퀘어로 재단해서 왜 연구자는 R스퀘어가 이렇게 낮죠? 이렇게 비판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사실 R스퀘어도 높으면 좋지만 높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F값이 더 중요한데 종종 F값을 빼먹는 경우들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정계수를 좀 봐줘야 되죠. R스퀘어와 adjusted, 그러니까 조정된 R스퀘어를 봐야 되는데 사실 뭐 둘의 차이는 우리 단순회귀 분석할 땐 큰 의미는 없고요. 다중회귀 분석할 때 일반적으로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변수를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사실은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변수에 의해서 독립 변수에 의해서 종속 변수를 설명하는데 종속 변수는 사회과학에서 다양한 변인들에 의해 설명을 받으니까 일반적으로 많은 변수를 넣게 되면 뭐 좋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많은 변수를 넣는다고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변수를 넣었을 경우에 좀 R스퀘어가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조정해 주는 것을 우리가 조정된 R스퀘어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회귀 분석을 한번 시도를 좀 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네, 이제 XLSX 파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마이데이터 뭐 한 8로 하겠습니다. 8 read XLSX. 그 다음에 아마 제가 리그레션으로 넣었을 겁니다. 리그레션 XLSX 1까지 쳐주고요. 네, 그 다음에 얘를 항상 우리는 어태치 해야 되죠. 어태치를 하고 우측에 이 마이데이터 8을 찍은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네, 뭐 더미 변수도 있고 뭐 합계 출산율,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그 다음에 사업체수, 그 다음에 인구수, 그 다음에 이제 도시공원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이렇게 한가? 네, 공원, 그 다음에 의사, 그 다음에 TRI는 이제 탁스 릴리즈 인벤토리인가? 뭐 그냥 패스 배출 없었는데 제가 이렇게 표현을 좀 했어요. 네, TRI, 그 다음에 킹더가든은 유치원이죠. 이렇게 좀
표준화시킨 것도 있고 인구는 뭐 표준화시키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뭐 인구수로 나눠주거나 뭐 이런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변수를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변수가 많으니까 한번 네임도 한번 찍어보고요. 네, 그래서 뭐 이런 변수들이 있죠. 네, 종속 변수를 그냥 편의상 y로 넣겠습니다. 네, 그 종속 변수를 죄송합니다. 종속 변수를 합계 출산율로 좀 해볼까요? 네, 합계 출산율로를 그 y로 지정을 하고, 그다음 독립 변수 킹도 갖다 놨게요. 그러니까 유치원 수가 많은 지역에 합계 출산율도 높으냐, 합계 출산율이 유치원에 영향을 받느냐, 유치원 수가 많을수록 합계 출산율이 많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검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지정을 하시면 이제 단순회귀 분석은 할 수 있는 어떤 바탕이 된 거예요. 리그레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레션을 하는 리그 1로 할게요. 기본적인 어떤 명령어는 LM입니다. 리니얼 모델이죠. LM은 앞에 종속 변수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y는 x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데이터는 우리 마이 데이터를 좀 썼죠. 네,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딱 하면 또 결과가 나오지 않는데 서머리를 하신 다음에 네, 이렇게 쳐주면 결과값이 도출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인터셉트가 상수항이죠. 상수항은 뭐 유의합니다. 플러스니까 x축 위에 있을 것이고, 이제 x라는 변수, 이게 유치원이죠. 유치원은 유의하네요. 0.1 그죠? 0.05네요. 네, 0.05 밑에서 유의합니다. 그래서 한 단위가 증가할 때 요만큼 증가하는 어떤 그런 결과가 도출이 됐으면 알 수 있고요. 밑에 좀 보게 되면 우리가 어저스티드 R 스퀘어가 한 0.33 정도 되네요. 그래서 좀 뭐 3% 정도, 그러니까 곱하기 100 하면 됩니다. 그래서 3% 정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렇게 유치원 수의 변화는 종속 변수인 합계 출산율 변화의 한 3%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F 값은요, 얘도 0.05 수준에서 유의하니까 모형 적합도는 큰 문제가 없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단순 회귀 분석의 결과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앞에 복잡한 어떤 그 이제 제가 설명드리기 시작할 때 복잡한 좀 뭐라 그럴까요? 그 이제 회귀 분석의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회귀 분석의 가정을 지금 우리 수준에 좀 쉽게 할 수 있는 게 좀 플랫을 그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플랫을 좀 그려보면 네, 뭐 엔터를 계속 치라고 나와요. 그래서 4개의 플랫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하나씩 좀 뜯어 보도록 할게요. 네. 네, 맨 처음에 지금 있는 residuals vs fitted 이 그래프는요, 선형성 가정의 만족 여부를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많이 우리 보는 QQ 플랫이죠. 이 QQ 플랫은 정규성 가정 여부를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 스케일 로케이션은 등분산성 가정 여부를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그래프는 레지듀얼 앤 레버리지는 이상값의 존재 여부를 좀 알려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 거를 좀 보도록 할게요. 네, residuals and fitted 이 그래프를 저는 어떻게 번역할지 몰라서 그냥 썼습니다. 책에도 그렇고요. 네, 그 어떤 점들이 좀 일정한 경향을 보이고 곡선의 모습으로 좀 되어 있으면 선형성 가정을 만족하지 않는데, 이 그래프를 보면 일정한 경향이 나오는 듯 안 나오는 좀 애매해요. 근데 좀 완벽히 나오지 않는 것 같아서 선형성 가정을 좀 만족한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QQ 플랫은 그 일직선이 되어야 되죠. 근데 이 끝에 가면 많이 일직선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 선형성 가정은 만족을 하는지 안 하는지 좀 애매한데 안 하는 것으로 일단 좀 보여요. 네, 그 다음에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어떤 경향성이 있으면 등분산성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 이건 좀 경향성이 좀 없는 것으로 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서 등분산성 괜찮을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여기는 이제 요 선 안에 뭐 점들이 있으면 이상값이고 그게 악영향을 주는 이상값인데, 네, 그런 것은 없죠. 지금 이 점선 안에 있는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상값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모형만 우리가 판단을 좀 해보면요, 등분산성에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네, 맞나요?
네, 아니, 죄송합니다. 정규성이 문제가, QQ 플랫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QQ 플랫을 좀 검정하는 어떤 검정 통계량을 제공해 주는 게 있어요. 네, 네, 그 정확히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는데, 네, 어, 샤피로 윌크 노멀리티 테스트, 네, 인 것 같아요. 그 테스트를 좀 해보면 그 이제 잔차를 검정을 좀 해줘라 합니다. 그래서 얘를 검정을 해주면 얘가 통계적으로 좀 유의해요. 유의하기 때문에 유의하다는 얘기는 정기성 과정이 좀 만족하지 않는 결과를 우리가 도출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정규성을 띌 것이다라는 그 뛰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제 귀무 가설이 이제 이렇게 채택이 된 거죠. 지지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정규성이 지금 위배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좀 치료할까, 좀 어떤 식으로 얘를 좀 보여드릴까 이제 고민을 해보면 로그 모형을 써보자. 우리가 그 제 책에 좀 설명이 되어 있듯이 로그 모형을 써서 우리가 한번 좀 다시 한번 시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그 모형을 쓰려면요, 로그 네, y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요. 그다음 로그 x 네, 그래서 네, 데이터는 my 데이터 8이죠. 네, 이런 식으로 하고 네, 서머리로 도출하게 되면 좀 더 그 이제 이게 유의 확률이 더 낮아졌죠. 그리고 그럼 t 값이 더 높아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 r 스퀘어도 조금 높아졌고요. 그다음에 얘를 우리가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도출을 해서 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프를 도출하는 건 아까도 이제 나와 있었지만 플랫을 쳐주면 됩니다. 플랫 웨이크 2죠. 네, 그래서 4번 치면 우리가 뭐 다른 건 됐고요. 앞에 QQ 플랫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좀 줄어들었나요? 네, 그래서 얘를 일단 또 이제 테스트 정규성 가정 네, 가정을 위한 테스트를 한번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뭔가 오타가 있는 것 같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이게 P 값이 올라갔죠. 그래서 대륙가설이 지지를 받고 귀무가설이 기각이 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로그 모형을 써주면 정규성 과정을 통과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모형을 우리가 좀 분석을 해봤고요. 다음에 좀 연습을 해볼 건 한번 더미 변수로만 좀 해석을 좀 그러니까 이제 좀 분석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종속 변수는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독립 변수는 이렇게 더미 변수인 그런 모형을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더미가 1, 그 다음에 더미가 0 이런 식으로 그 코딩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C는 1로 넣고요, 9는 0으로 넣습니다. 연습을 위한 거니까 이 정도만 우리가 연습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더미는 편의상 연습도 해보고 네, 이런 식으로 더미 변수를 묶어서 더미 변수 D로 표현한 거예요. 리그 3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D죠. 데이터는 my 데이터 8이 되겠고요. summary 리그 3 리그 3 이렇게 하게 되면 더미 변수 그러니까 지금 C가 1로 코딩이 됐고 군이 0으로 코딩이 됐잖아요. 근데 얘가 통계적으로 유의합니다. 그 의미는 얘가 1일 경우에, 그러니까 얘가 1일 경우에는 이렇게 더 낮다는 의미. 그러니까 C가 더 낮다는, 요만큼 더 낮다는 거예요. 개수만큼. 그리고 군일 경우에 더 높다는 거죠. 1 방향으로로 코딩을 했는데 그게 이제 마이너스 값이 나왔으니까 1로 간 것이 적은 것이 되고 0이 큰 게 됩니다. 그래서 출산율은 10보다 군이 더 높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얘도 약 한 3% 정도 설명을 하면 알 수 있고 다행히 F 값도 크게 그래서 이제 모형 적합도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마지막으로 그 절편이 없는 모형 한번 해보겠는데, 절편이 없는 모형이라는 것은 회기선이 이제 0을 지나는 그런 모형이죠. 그래서 그런 모형에 대해서는 책에 좀 설명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그냥 그 아래서 좀 구현만 좀 해보도록 하면요. 네.
y는 x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빼기 1을 해주면 됩니다. 아이고야. 네, 빼기 1을 해주면 되고요. 데이터는 my 데이터 8이면 알 수 있고 서머리 이런 식으로 네, 해주게 되면 절편이 사라졌죠. 네, 절편이 사라진 우리가 모형을 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해석을 좀 해주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어요. 네, 단순회귀 분석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이 책의 목적이 학부 수준 혹은 석사의 비기너 수준 통계의 이제 그 계량 분석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수준이기 때문에 좀 이 정도 설명을 했는데 책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로그 모형들, 그러니까 그 종속 변수의 로그를 취하거나 독립 변수의 로그를 취하거나 아니면 로그를 종속 변수, 독립 변수에 다 그 취하거나 뭐 우리가 로그 리니얼 모형 혹은 뭐 더블 로그 모형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어떻게 해석하는지 뭐 퍼센테이지 체인지 그다음에 막 그 이런 그 뭐 단위가 높아질 때 퍼센테이지가 높아지는지 혹은 1% 높아질 때 1% 높아지는지 네, 혹은 1% 높아질 때 단위가 1단위가 한 단위가 높아지는지 이런 것들은 로그를 어디다가 두느냐에 따라 다른 거. 그러니까 자연 로그를 예를 들어서 종속 변수에만 취하면 독립 변수가 한 단위 증가할 때 1% 증가, 그러니까 몇 프로 증가하는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독립 변수에만 자연 로그를 취하게 되면 1% 독립 변수가 증가할 때 몇 단위 얼마나 증가하는지가 이제 되고 둘 다 로그를 취하게 되면 이렇게 1% 증가할 때 1%가 그러니까 몇 프로 증가하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런 식의 것들이 다 책에 좀 써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회귀 분석에 대한 간단한 이해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었고 다음 시간은 우리가 다중 회귀 분석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